자,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등 지속 협력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푹 주석이 양국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성공적으로 공조해왔다고 공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코로나 대응이죠. 자, 보시게 되면 문 대통령은 올해도 의료, 방역물품 제공 등을 통해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속 지원 중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내피셜인데, 어쨌거나 각국 정상분들께서 만나서 대화를 했으니, 이 베트남의 지금 가장 빠른 백신이 나노코박스죠. 이거를 이 베트남 이 주석님도 모를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만듭니다. 이게 뭐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그룹에서 그 판권 갖고 오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조금 대화가 좋아졌을 테고 또 우리나라 기업 또 베트남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이런 대응하는 또 이런 좋은 분위기 이런 거 우리나라 이 기업들에도 좀 훈훈한 어쨌거나 정부들의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좋아지고자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서 좀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 회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한번 내피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뭐 백신 맞은 나라들 다 맞았고 뭐 이제 뭐 백신 다 끝난 거 아니냐, 좀 수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나노코박스가 앞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부스터샷을 필요로 해서 아직도 밑에 쪽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나 좀 빈민국가나 가난한 나라들 아직 안 맞은 데가 엄청 많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부자 나라들도 부스터샷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7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할 거고 3차 접종 시작했는데 12세상까지 좀 확대하고 있죠. 그 영국도 가을, 겨울, 이제 가을, 겨울 오죠. 자, 이 대응 계획서 50대 이상 등에 추가 접종할 예정이고, 나라별 부스터샷 계약이 다 쭉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가 보도나가 또 있긴 한데, 그 양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되고, 또 나노코박스가 만약에 보관이 편리하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싸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따라서 부스터샷 준비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할 경험을 이룬다 부스터샷을 준비한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일단 고령층과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볼까요?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부터 시작한 추가 접종이 7월 30일 60세 이상 고령층, 8월 10일에 50세 이상 이하에서 8월 29일부터는 12세까지 확대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 겨울 대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영국 정부는 추가 접종 계획을 14일, 자, 9월 14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가을, 겨울 플랜을 통해 발표했는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에게 백신을 추가 접종해서 겨우내 중증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게 바로 계획입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약간 화이자 부스샷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자, 이거 9월 17일이죠. 현지 시간 FDA 백신 생물학적 지대 자문위원회 VRB BAC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어떻게 간단히 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자문위원회죠. 자, 위원들이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이나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화이자 백신이 추가 접종 일단 동의했습니다. 자, 의료 종사자, 응급대원 등도 명시가 돼 있죠. 추가 접종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랑스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9월달이죠. 기저질환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2회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양성 접종자는 4주 이후 화이자,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자,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죠. 유럽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도 보면 독일도 9월부터 고령층과 면역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이전 접종 백신과 상관없이 화이자,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독일은 당연하죠. 뭐 화이자, 뭐 당연히 그쪽 미국과 같이 개발한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쿠바 압달라 백신을 추가 승인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베트남이 쿠바의 압달라 백신 1000만 도수를 구매키로 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1000만 도수를 구매하기 입찰법상 특별계약 조항에 적용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푹 추서 이 긴급 방한 시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자, 쿠바 달러 긴급 승인. 이번 앞달러 백신 구매 결정 응은숙 푹 국가 주석이 18일에서 20일 사흘간 일정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고, 이를 위해 보관부는 지난 17일 앞달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나온 이제 9번째 승인이 될 확률이 높죠. 8번째까지, 7, 8번째 다까지 간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노코박스가 이제 거의 초읽기에 닿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나노코바스 백신이 안전성, 면역성, 이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초읽기에 되어 있고, 이 영상은 제가 전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HLB 그룹주들 보면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잘 나와 있어요. 자, 드디어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일단 넘어갔죠. 자문위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보건부에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자, 국가생명과학 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3단계 중과 경과를 자문위의 약물 검사 자료 등을 또 상임이사국에 보냈다고 밝혔죠. 자, 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 데이터에 기반한 단기 안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이 되었습니다. 자,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 동의. 나노코박스는 면역체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서 약제 재료, 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 자문위에 전달이 되는데, 의생명연구위원회는 중기 결과 평가 3상까지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상임 자문위에 파견하여 심사 대상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건 회사의 공시, 정확한 나노전의 공시 또는 HLB 측에서의 정확한 발표, 이런 거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이 동의가 됐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모든 건 다 찌라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 그 애플이 뭐 현대과 협력할 거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엄청 떴죠. 막 사실인 것 마냥. 근데 현대 기아차에서 발표 딱 했죠. 우린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다 주가가 출렁였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정확히 회사의 공시나 이런 게 뜨지 않는 이상,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에 동의했구나, 이런 기사가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긴급 사용 승인이 제법 가까워진 편이죠. 이렇게 돼서. 자, 어쨌거나, 자, 베트남 의생명연구위원회가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을 동의함에 따라서 나노코박스는 긴급 사용 승인을 조만간 받을 걸로 보이죠. 이거 또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흐름은 좋아 보이죠. 자, 지난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에 베트남 자문위가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효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 서류들이 거의 다 9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다 들어갔다고 거의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탈중국화를 해서 베트남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백신은 급한 편이고, 언론은 이 경제가 재개가 돼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경고했다고.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지도 몰라 똑바로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 이 제조업 탈중국 가속화가 되고 있죠. 동남아로 생산 거점 옮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 기업들도 역시 탈중국화 가속화되고 있고, 이 글로벌 기업들도 역시 탈중국화 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애플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탈중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휴렌패커드, 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미 베트남 등재 공장 설립했죠. 인도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도 증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과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로 탈중국화를 선언했죠. 이번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올해 초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탈중국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역할도 했죠. 자, 세계보건기구가 베트남에 약간 몇 가지 좀 권고를 하였는데, 그만큼 지금 베트남이 이 세계적으로 제2의 공장이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실적으로 의류, 신발 등 많은 공급망이 지금 마비가 돼 있죠. 상당히 신경을 쓰이는 국가인데, 자, 세계보건기구가 WHO 공통시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엄격한 방역 수칙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박기동 사무장의 입을 빌려 베트남 주요 통신사의 인터뷰를 통해 조언을 발표했는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고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 백신 접종 가속화로 의료인과 노인층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들에 백신 우선 접종하라는 얘기죠. 어떤 백신 급해요.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노코박스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이를 점차 확대 의료 취약 지역과 지역 사회 등으로 빠르게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접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공고사항 두 번째는 엄격한 방역수칙 이행인데 고강도 방역대책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전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이나 최소한 등 방역수칙 준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엄격한 방역수칙까지는 좋은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제재가 강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풀어달라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공고사항 세 번째는 의료 역량 강화. 의료 역량 강화하려면 반드시 백신 나와야 되죠. 자,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일선적으로 배우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재 베트남 의료 시스템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역할. 그러니까 원체 모든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좀 발전하죠. 이렇게 그만큼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베트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베트남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빨리 개발이 되고 나와서 경제 제재도 좀 풀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숨통 좀 트고 그리고 뭐 의료 신발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유통도 좀 원활히 되고 우리나라 HLB 기업들도 이 판매 생산 유통을 함으로써 큰 이윤을 남기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